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4억, 지금 당장 팔고 갈아탈 8곳, 주간 시세, 거래량, 매물 등 주요 지표가 좋지 않고 가격 담합으로 인한 상승이 많았으며 반포 원베일리와 아리팍이 10억씩 폭락하는 등 집값이 급락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억이 4억이 될 정도로 위험한 곳은 비서울 외곽, 비서울 재건축과 재개발, 고분양과 미분양입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로 상승장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며 경기도와 인천은 3기 신도시 매물 폭탄으로 폭락장이 우려됩니다. 입지가 좋더라도 지금 공개하는 8곳은 빠져나오세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4억, 지금 당장 팔고 갈아탈 8곳. 자, 그동안에 너무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이게 아파트 보이시죠? 자, 이제 담벼락이 무너지듯 붕괴 볼까요? 서울 집값 먼저 간단하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서울 집값 위험 신호가 지금 떴네요. 자, 원베일리, 아리팍 10억이나 뚝 떨어졌어요. 와, 60억까지 갔던 곳들이 막 50억 이 아래로 막 무너집니다. 지표 하락, 강남 급락. 왜냐하면 강남이 급락하면 이제 마용성이 무너질 것이고 연달아서 쭉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집값도 담합으로 올라갔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냥 정상적 거래보다. 서울 집값의 하락세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표 볼까요? 서울 주간 집값 급락세 0.32. 이거 정말 높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0.10 어떻습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나버렸네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건 시간 문제네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 9,500건. 와, 정말 10,000건 가까이 찍었었네요. 이게 9,518건이 7,609건 이제 8월 기준입니다. 얘는 7월 기준이고 7월달 정말 많았는데 8월달 확 줄었어요. 9월은 더 줄어들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물 급증. 자, 76,000. 이게 9월 달에는 83,000으로 확 늘어났어요. 자, 즉 시세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물은 올라간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인데, 자, 일단 지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하락, 반포 원베일리 쿠평 60억이 50억으로 추락, 반포 아크로 리버팍 얘는 51억 찍고 막 호가는 60억까지 나왔는데 40억으로 급락, 30평대가. 자, 둔천동 쿠평 둔천주공이 24억에서 18억으로 급락, 매매도 안 되죠. 자, 집값 담합으로 인한 상승. 2020년부터 자, 현재까지 대략 2년 7개월 담합 행위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233건이 걸러냈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 거짓으로 신고, 즉 가격을 부풀려서 신고,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위해서 담합한 거죠. 도중에 잔금 안 치르고 포기, 편법 증여를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증여세 1도 안 내고, 법인 유용, 법인이라는 미명하로 또 집을 잡는 거죠. 집값 담합 아지트가 어디였냐? 이 온상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자, SNS 아시죠? 거기에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주로 뭐 카톡도 좋고 여러 가지 SNS의 어떤 그 활용. 이걸 보면 지금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데, 자, 그러면 이 지표도 간단하게 좀 보고요. 보시니까 5월 달에 0.05였는데 쭉 올 3월부터 뛰었어요. 와, 0.32까지 수직 상승하다가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보세요. 대략 9월 기점으로 확 떨어지고 있는데 0.10으로 추락하고 있네요. 이게 0이니까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대로 흐름 가다가는 올 겨울에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큰데, 자, 왜 그러냐? 여기가 바로 대출 규제가 그 기준이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이게 제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글쎄요, 서울은 위로 가긴 할 것 같은데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정말 9,500에서 7,600으로 뚝 떨어졌네요. 7월 8월 비교하니까. 그런데 매물은 늘어나요.
매물이 7만, 여기 보면 77만, 그다음 계속 8만 3,513건까지 7만 건대에서 급증하는 추세. 시세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고 매물은 는다. 하락장의 징후인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 제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집값 위험한 것 3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왜 비하하냐 이러지 마시고, 이건 거의 데이터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들은 좀 조심하자고요. 한국 집값 불안한 3가지 이유, 2차 폭락의 근거. 먼저 집값 위험한 곳, 비서울 외곽. 외곽이라고 해서 아주 먼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 아닌 웬만한 곳들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중심지가 아닌 곳들. 보세요. 서울 제외 수도권 지방의 대부분 가격이 낮아도 장기간 정체되거나 추가 하락 위험도 있어요. 지금 서울이 워낙 뜨거우니까 얘들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 서울이 떨어지면 또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해요. 왜? 인구는 줄고 산업체도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가격이 낮아도 장기 정체, 추가 하락 위험. 전국 80%, 자, 꼭 명심하세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80%가 위험해요. 20%는 비싸더라도 양극화에서 살아남습니다. 물론 더 뛸 수도 있어요. 자, 인구 감소, 공급 과잉의 직격탄, 비서울 외곽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곳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서울은 괜찮아요. 비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위험합니다. 서울 제외 수도권 지방의 구축들, 재건축들, 분담금 재건축 재개발 지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분담금이 너무 뛰고 인건비도 너무 뛰고. 전국의 대략 70%가 위험합니다. 전국의 70% 재건축 재개발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싸더라도. 외곽은 싸고 중심지는 비싼데, 비싸다고 해서 얘들이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자, 재건축 추가 분담금 들어가고 새 아파트 두면 저는 손해는 안 본다고는 봐요. 손해 보겠어요. 분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분당 같은 곳들이 자꾸 생겨요. 신도시가. 성남시만 해도 5곳이나 신도시 택지지구가 생깁니다. 분당보다 입지도 더 좋네요. 이러니 분당이 재건축을 해갖고 새 아파트가 돼본들 널린 게 3기 신도시야. 그래서 별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돈으로 잡을 수 있는 마용성광으로 그냥 갈아타는 게 훨씬 낫겠죠. 이제 그 예를 든 거죠. 전국 70% 현재 공사비 문제고 기부채납도 손실. 고분양 미분양.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고분양이다. 자타가 공인 고분양이다. 또는 미분양 났어요. 지금 왜 미분양 난 것을 잡습니까? 잡지 마세요. 집값도 서울,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지금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지금도 미분양이야. 이 상승장의 미분양은 나중에 떨이 분양, 할인 분양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2억, 3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고분양, 미분양 조심하고, 주변보다 높은 고분양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높다. 분양가는 입지, 주변 시세, 세대수 이런 거하고 연동하죠. 자, 전국의 50% 이상이 악성 미분양이에요. 대구라든가 부산, 특히 경상도 쪽에 미분양 많은데 얼씨구 나오고 잡지 마시라고요. 새 거에 눈이 뒤집히면 나중에 그만큼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자, 수도권 여기는 피해라. 그렇다고 수도권이 좋냐? 자, 이게 보세요. 먼저 위성도시, 이게 경기도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친 거 서울. 서울은 경기도 땅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파란 원 안에 주로 3기 신도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거의 80에서 100만 가구예요.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분당이나 이런 데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안에 3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이 밖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하죠. 좋은 게 계속 지어지는데. 자, 그러면 그 밖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게요. 파주, 양주, 김포,
뭐 인천,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기타 이천, 여주, 양평, 뭐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이런 데 좋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번호 먹인 7군데는 좀 조심하시고, 자, 그 근거는 보세요. 2기 신도시는 지금 이미 지어진 거예요. 주로 신축이 많죠. 빠르면 2008년부터, 늦은 곳들은 이제 분양권까지가 있어요. 지금 2기 신도시 여기 보세요. 와, 이게 서울인데 경기도 되게 크죠. 근데 이게 지금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와, 거의 50군데가 넘어요. 이걸 이렇게 많은데 얘들이 여기 지금 유성도시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유성도시 외곽 2기 신도시는 웬만하면 잡지 말아랍니다. 헝걸 잡더라도 서울로 가세요. 노도강을 잡더라도 서울이 나아요. 뭐 남양주라든가 뭐 웬만한 신도시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왜? 땅은 넓고 신도시를 계속 져요. 오른쪽 보세요. 3기 신도시. 지금 신도시만 이런데 보통 뭐 17만호, 18만호 여기 다 써있잖아요. 이렇게 7만호, 뭐 2만호, 3.8만호, 5.4만호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가 많아요. 거의 30군데 정도 돼요. 택지지구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는 게 합쳐서 50군데 돼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왜냐? 분양이니까. 저는 3기 신도시는 좋게 봅니다. 설령 분양가가 조금 높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유성도시를 잡거나 2기 신도시 매수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분양받는 게 당연히 좋아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경기도 핵심 지역 또 서울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라.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는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경기도 비싼 곳들이 지금 가격보다 영원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이 10억 뛸 때 여기는 3억밖에 안 뛸 수도 있어요. 왜? 집이 남아도니까 그래요. 그 말을 진작부터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이 진리고 내가 사는 곳이 빛이요 소금이요 행복이다. 글쎄요. 다른 집 다 뛰는데 내 집이 안 뛰어보세요. 정말 그런 말 할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걸 볼게요. 어차피 외곽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핵심 지역은 뭐 마이너스가 된다기보다 덜 뛴다. 덜 뛰어도 조금 덜 뛰는 게 아니라 서울보다 많이 덜 뛴다. 왜? 비슷한 곳들이 막 생기니까. 보자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서울이죠. 외곽, 8개 동그라미 쳤어요. 송도, 평촌, 과천, 판교, 분당, 위례, 광교, 화성, 동탄, 역세권. 지금 이 8곳 이 정도 돈이면 여기 지금 마용, 성광, 그 다음에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서초강남은 워낙 비싸니까 이 정도 조금 돈을 좀 더 보태거나 약간 좀 새 거를 헌 것으로만 옮겨간다면 잡을 수 있어요. 서울이 약간 더 비싸니까. 지금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10년 지나고는 엄청난 차이가 될 거예요. 서울의 압승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예 찝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2기 신도시 이건 어떻냐? 지금 이미 지어진 것들, 새 것들. 예를 들면 삼송이나 다산이나 왼쪽에서 뭐 원흥이나 뭐 밑에 많잖아요. 뭐 무조건 엄청나게 손실 본다기보다 별로라고 봐요. 왜? 이제 3기 신도시 50군데가 들어선다고 보세요. 그러면 너무 신도시가 많잖아요. 하물며 먼 데에 있는 파주, 양주, 뭐 일산, 뭐 저쪽 김포, 한강 제 역할 하겠어요? 자, 신도시 남발의 문제점을 그러면 정면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왜 신도시가 지금 신도시 남발 맞아요. 솔직히 정부가 이렇게 집 짓면 안 돼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건설사들 돈 벌게 하고 싶으면 해외로 내보내세요. 해외로. 집이 남아돌고 빈집이 늘어날 텐데 왜 자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 짓습니까? 모자란 건 서울이 모자란 거지 경기도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 보세요. 동경만 뛰고 있지 그 주변의 신도시는 완전 망가져갖고 40년 전 가격 아닙니까? 보세요. 자, 경기도 인천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신도시 때문에. 왜? 집이 다 마돌아요. 지금 2기도 엄청나게 많았죠. 유성도시도 많았죠. 거기에 3기를 집어넣어 보세요. 50군데를. 자, 지방
경기 인천이 입지가 하락합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곳에 용인 수지가 있다고 봐요. 똑같은 수지야. 변함이 없어. 근데 자꾸 집이 생기니까 얘는 꼬바리가 돼버리는 거야. 헌 것이고. 재건축 한다고 해도 별로 못 가요. 왜? 추가분담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얘들이 앉아줘야지 그 주변에. 이해 가셨나요? 그 주변에 자꾸 신도시가 안 생긴다면 가져 많이. 그런 측면에서 분당도 별로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집값은 여기는 인구 감소 자체로 앞으로 상승장이 얼마나 올까 이게 의문스러워요. 수도권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지방이 가겠어요? 극히 일부는 갈지 모르겠네요. 해운대라든가 이런데. 근데 저는 해운대 그 돈이면 서울에 눈 감고 잡아도 그 금액에서 잡아도 훨씬 많이 안전할 것 같아. 서울이.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소중한 곳을 무조건 옮기란 얘기는 아니고 투자 목적 인부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 집값 상승, 서울 쏠림 희소성. 서울은 땅이 정말 콩알만 하단 말이 맞아요. 수도권 집값 차별화, 상급지, 그나마 상급지 유방 아파트, 아까 말했던 분당이나 뭐 과천이나 광교나 여기는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좀 덜 뛰어서 그렇지. 구축은 회복도 못 할 수 있어요. 왜? 추가 분담금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외의 구축은 폭락하고 회복을 못 할 수도 있다. 자, 이제 3대 폭탄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곳이 저는 폭락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양극화로 갈 텐데 3대 7 정도로 70%는 조심하자 이거예요. 빈집이 1000만 채, 실제 빈집은 200만 채고요. 다주택 남아도는 집이 500만 채고, 법인이 가정입니까? 100만 채. 분양, 아직도 주인 없는 분양 200만 채 합치면 1000만 채가 돼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1200, 1400, 심지어는 그냥 빈집, 순수 빈집도 이제 3, 400, 일부는요 셋 중에 하나가 빈집이에요. 집 3개 중에 하나가 빈집이라고요. 순수 빈집. 은퇴 1천만 명. 와, 은퇴자들 63년까지 그 앞부분도 63년까지 1천만 명인데 부동산 자산이 80% 묶여 있어요. 빈곤 40% OECD 1위입니다.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이 OECD 2위야. 빈곤이. 은퇴세대 매물 폭증. 그래 버리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다 뭐 국민연금 많이 나옵니까? 앞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있고 설령 나와도 문제죠.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돼.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줄여서 가거나. 1인 가구도 아주 안 좋아요. 1인 가구는 가난한 가구라고 보면 돼요. 일부 빼고 자 20대 60대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고 점점 늘어나요. 이 1인 가구 때문에 집값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입기가 안 좋은 곳들 경기도나 인천 지방 가구의 40% 20대 65세 이상 빈곤층 매수 능력도 없고요.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 말은 빈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 빠져나올 곳과 오래 살 곳으로 구분해 볼게요. 빠져나와라. 평생 임대 살지 마세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억이란 그래요. 자 1억이란 돈이 10년 지나면 5억도 안 돼요. 한 4억? 왜? 물가도 뛰고 집값도 뛰고 해서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본인만 1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평생 새빵 사는 사람들. 임대가 그냥 뭐 지금 전환 후 나중에 80% 밑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은 들어갈 만해요. 왜? 그 시세의 80% 미만으로 한다는데. 근데 그 당시 시세로 간다 이런 걸 왜 해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평생 새빵 전세를 왜 삽니까? 물론 집값이 폭락할 걸 대비해서 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전세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전세는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월세 살다가 상황 봐갖고 집을 잡아야 돼요. 잊지 마세요. 비주택, 주택 아닌 것들 잡으면 망조. 옛날에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요. 신도시 늘어나면 상가라든가 오피스 이런 거 늘어나요. 특히 상가, 토지, 호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위험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도생,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다만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은 좋아요. 그 다음에 오래 살아라. 상급지 아파트 서울이나 서울 인접이나 지방의 핵심 미래 호재에 있는 것들
재건축 재개발도 괜찮은 곳들이에요. GTX, 대단지, 매머드, 신도시. 신도시는 특히 3기 신도시 말하는 거죠. 500세대 이상. 이익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환호하고 싶지 않아요. 도심 건물, 꼬마 빌딩, 단독 다가구, 특히 도심 건물 괜찮고, 자, 지방은 단독 다가구도 별로예요. 이제는 꼬마 빌딩도 지방은 별로입니다. 이제는 상가가 남아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기도 인천도 별로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업 매입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요. 이게 네 가지를 다 갖추면 16억을 벌었다. 타이밍 하나가 문제가 됐어. 다 좋은데 4억밖에 못 벌어요. 16억 벌걸. 입지 하나가 문제야. 다 좋은데 8억밖에 못 벌고요. 물건 아파트를 안 잡았어. 타이밍도 좋고 입지 좋으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잡으면 여기 보세요. 6억밖에 못 벌어요. 자금 활용 빚내기 싫어하고 갭 투자 안 하고 자기 돈 그대로 들어갔어. 수익이 6억밖에 안 됩니다. 빚도 낼 수 있으면 내고 갭 투자를 해야 18억, 16억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인력으로 떼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파트 갭 투자입니다. 서울 외곽 이걸 이렇게 말하면 막 투기를 부추긴다. 뭔 투기 부추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돈을 벌면 좋겠어요. 자, 서울 외곽 10평대 400세대 이상 아파트 인력으로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20평대도 일부 있죠. 1기 신도시 3번 중동 일산 그래도 1기 신도시는 저는 2기보다 좋게 봐요. 2기는 너무 비싸요. 구축이 서서히 돼가면서 얘는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3기 신도시는 좋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서울 재개발 빌라는 좋다고 봐요. 이거 인력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 아닌 빌라는 잡지 마세요. 우량 주식 지금 너무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얘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봐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완전 가분수네요. 수도권 중심으로 집들이 많고 일본도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인력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은 많으니까 결단력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